오케이, 봅시다. 문제 문항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를 다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하면서 뭐 문제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관련돼서 개념도 좀 정리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98페이지에 38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제 여러 신소재들 중에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초전도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 초전도체 말고도 뭐 네오디듐 자석이라든지 뭐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이제 강력한 자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하튼.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은 절연체에 속한다.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다른 말로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자,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자,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을 조절해도 전기 저항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볼까요?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도체의 경우에는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반면에,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는, 자, 우리가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그 위로 뭐가 전도띠라는 게 있어요. 도체의 경우에는 여기랑 전도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잘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데, 자, 반도체의 경우에는 바깥쪽 껍질하고 이 전도띠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게 붙어 있질 않으니까 지 맘대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 그죠?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전자가 올라가서 전도띠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때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뭐를 주면,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죠? 열 에너지를 주면 더 잘 올라가고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요렇게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에 따라,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자,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강자성체는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뭐야? 항상 그 자성을 띠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맞는 얘기고. 5번.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우리 예를 들면은 핀셋 같은 거나, 그지? 아니면 뭐 클립 같은 거, 자석 갖다 붙이면은 그 클립들이 연달아 끌려 올라오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넘어가 전에 요거 하나 남겨놨네? 초전도체,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초전도체는 온도와 저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얼마? 0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놔두시고. 자, 지워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388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개, 3개 고르래요. 자, 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크다. 인 건 아니지. 이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2번. 규소, 저마늄 같은 원소가 자, 반도체에 사용된다. 그죠? 규소나 저마늄 같은 뭐를 이게 388번이지. 그치? 특히 이제 규소 같은 거 이용해. 그래서 우리가 규소를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규소나 저마늄 같은 애들이 이용되는 거는 가장 바깥쪽에 14족이어서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 저항이 감소하여 0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항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지. 오히려 거기서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이건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4번.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첨가하면 전기전도성이 증가한다. 그죠? 우리가 요렇게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걸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불순물 집어넣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핑하는 재료로 우리가 인이나 붕소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인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고 붕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치? 그 남는 전자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그지? 그 부족한 전자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지? 그래서 그 양공이 이동하는 걸로, 그죠?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자가 남는 인을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자가 부족한 붕소를 이용한 거를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순수 반도체일 때보다 더 잘 흐르게 돼요. 그치? 그래서, 자, 요건 맞는 말이고 5번. 자, P형 반도체는 위에서 얘기했던 밑에 위에 얘기하는 거죠.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와 같은 이런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발광 다이오드는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추가하여 만든 소자로 증폭작용을 한다. 자, 그 6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발광 다이오드 설명이 아니라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그런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요렇게 접합시켜 놓은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거의 6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있는데 여기에 끼워 넣어서 PNP나 NPN 같은 이런 이제 그걸 만들 수 이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폭 작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6번은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4번, 5번이 될 거고요. 다음에 389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됐나요? 자, 요렇게 뭐 다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한번 봅시다. 389번이에요. 자, 어떤 반도체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거기 그림에서는 다 규소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은 지금 순수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기억,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와 같은 14족 원소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니은, 붕소나 알루미늄을 소량 첨가하면 양공이 만들어진다. 그치? 붕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붕소처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 3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도 가장 바깥쪽 13족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 3개 있겠지?
이런 걸 넣으면 양공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야. 해서 만든 얘기고, 인, 비소와 같은, 인은 뭐예요? 전자 5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인이나 비소와 같은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보다 전류, 아니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뭐야? 순수 반도체가 얘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얘기죠. 이거 틀린 얘기죠.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틀렸어요. 역과 니은. 자, 그 다음에 390번. 자, 390번 문제는, 자, 가와 나는 순수반 반도체에 각각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거고, 자, 가에 보시면 전자에, 자, 거기 AS가 지금 비소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해서 보통 이제 인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치? 자, 여하튼 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거기 그림에서 우리가 뭐 AS 그 옆에 뭐 IN 나와 있는데 이거 뭔지 인듐인데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림에 잘 보시면 가에서는 전자가 남는다고 써 있고, 그지? 나에서는 양공이 있다고 써 있잖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기억, 가와 나를 접합하면 전류를, 자, 가와 나를 접합한 게 뭐야? 그게 다이오드죠. 그지?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 놓은 거고,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정류작용이죠. 그지? 정류작용이라는 게 뭐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교류를, 전류를 뭐로? 직류로. 그래야 우리가 충전기 같은 거, 그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충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이게 이제 거기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정류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가와 나에서 저마늄 대신에 저마늄이나 규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치? 자, 디귿, 나의 인듐 대신에 알루미늄, 붕소, 인을 사용해서 같은 종류, 아니죠. 인듐 대신에, 자, 붕소는 이용할 수 있어요. 인듐이 지금 양공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인은 아니죠. 그지? 종류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종류가. 그래서 요 얘기는 틀렸죠. 됐나요? 그 다음에 391번 한번 봅시다. 자, 391번은, 자, 앞에 거 이제 지우고, 이제 반도체 종류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다이오드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391번입니다. 자, 이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자, 거기 뭐 P형,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가가 A가 짧은 거구나.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요렇게 있을 때, 자, 이때 여기, 이게 건전지 표시하는 거지. 긴 게 뭐야? 긴 게 플러스 극이죠. 긴 게 플러스 극이지. 긴 게 플러스 극이죠. 그지? 그래서 뭐하고, 자, 플러스 극하고 플러스 극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이게 엇갈려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이런 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요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되니? 자, 전류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볼까? 아까 봤지만, N형 반도체는 뭐가? 전자가 남는 거고, 그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거예요.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가 있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거,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고, 양공도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전자가 가서 여기 양공, 남는 자리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서 서로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예요. 그치? 요런 건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뭐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기억. 스위치 A를 연결하면, A를 연결했을 때가 언제야? 요런 경우죠? 그지? 그죠? A를 연결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B를 연결했을 때가 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언제? 자, B와 같이 했을 때, A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니은. 스위치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이 걸려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틀렸죠? 스위치 B를 연결했을 때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을 넘어, 여기가 접합면이야. 알지? 자,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어디로? 요렇게 N형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맞는 얘기죠.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92번. 자, 보시면 일단 서로 다른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장치이고 장치의 이름은 다이오드예요. 그 다음에 자, 알 수 있는 장치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거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원 장치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해서 전류가 결과적으로 뭐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정류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됐나요? 다음에 393번 봅시다. 자, 393번은 그림이 요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자,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LED예요. 다이오드 이용하는데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LED 이제 전등 같은 거 이용을 하죠. 위에가 뭐야? P형 반도체고 아래가 N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A에, 여기 가서 어디? B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전류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가 플러스국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 전원장치의 A는 플러스국이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LED는 증폭장치 및 스위치 역할을 한다. 아까 했지만 그 증폭장치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그건 다이오드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 LED는 전기 에너지가,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나오고 있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됐나요? 자,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지우고 394번 볼게요. 지워요. 자, 394번.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반자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반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반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상자성체나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반자성체는 말 그대로 자성의 반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밀어내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에서 뭐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어디에 요렇게 자석이 있는데 그 위에 뭐를,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이게 초전도체가 이렇게 둥둥 뜬다는 거야. 이게 여기 떠 있을 수 있는 건 얘네 사이에 뭐가 반발력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맞는 얘기인 거고,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전류가 매우 잘 흐르는 게 아니라, 자, 어디에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이 어디, 특정 온도 이하에서, 그걸 우리가 임기 온도라고 하는데,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고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이라고 해야죠. 4번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자기장을 바깥으로 이게 지금 밀어내는 거예요.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5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때 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됐나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고. 자, 초전도체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과 이때의 전기 저항. 자, 조건이 뭐야? 이거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가 돼야겠죠. 그때 자, 전기 저항이 얼마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치? 요 얘기를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96번. 그림은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거기 지금 임계 온도가 얼마? 4.2K로 나와 있죠? 그지? 임계 온도가 4.2K예요. 기억. 3K일 때, 3K이면 이거보다 온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야?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니은. 이 물질은 상온이면 어떻게 돼? 굉장히 높은 온도죠? 이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4K 이하의 온도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력 손실이라는 건 우리 저 뒤에 4단원 가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저기 핵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는데 뭐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보내주겠지. 우리가 그런 송전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치? 자, 송전선도 얘들아, 전선도 저항이 있는 거야. 맞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그지? 그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그게 뭐야? 전기 에너지를 손실한다는 거야. 그런데 초전도체는 뭐야? 저항이 0이라며.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없겠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4K 이하에서는. 됐나요? 다음에 397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자, 스티로폼 용기에 A를 넣고 자, 액체 질소를 부은 후에 A의 위에 자석을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마이스너 효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 액체 질소의 온도는 T0보다 낮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자, 니은. A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다. 지금 뭐래? 위에 자석이 떠 있네? 그럼 자석이 떠 있는 거 보니까 밑에 A가 초전도체인가 보네, 그러면. 그죠? 아니,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밑에 자석 놓고 위에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초전도체라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건데, 이걸 위아래로 바꿔놔도 효과는 똑같겠지. 그죠? 어차피 밀어내는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해서, 초전도체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디귿. A는, 초전도체는 T0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높은 온도가 아니라. 틀렸죠. 리을. 나에서 A 위에,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 있는 것은 상자성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와? 반자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치? 틀린 얘기죠. 됐나요? 자, 다음에 398번. 자, 어떤 초전도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을 나타내는,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자, 서술하시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인데, 초전도체는, 그치? 전기적 특성이라면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된다는 거고, 그죠? 자기적 특성은 마찬가지로 임계 온도 이하에서 뭐가 반자성체가 반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효과?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죠? 이 얘기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399번에 자, 가와 나는 초전도체와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왼쪽 가에 있는 게 초전도체에 대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오른쪽 나에 있는 게 반도체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었죠. 기억. 가는 반도체가 아니라 초전도체 얘기예요. 그죠? 니은 나와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발광 다이오드를 나가 반도체잖아. 반도체 이용해서 다이오드 만드는 게 다이오드가 그 발광 다이오드 LED 얘기하는 거죠. 디귿 가는 낮은 온도에서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가 된다? 아니지. 그죠? 자, 이거는 지금 거기 디귿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핀에 대한 얘기인 거고, 초전도체는 낮은 온도에서 성질이 변하지. 저항이 0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이제 400번의 액정 얘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앞에 지워요. 왜? 책을 안 갖고 왔어. 뭐 파일 보고하는 줄 알았지. 자, 액정입니다. 자, 액정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압이 걸렸을 때와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 액정들이 불규칙한 배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빛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그 액정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되면서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자, 그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가는 지금 빛이 통과했으니까 그게 전압이 걸리지 않은 경우예요. 나는 지금 빛이 차단됐죠? 이게 전압이 걸린 경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1번 액정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 분자 배열이 분자 배열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치?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이거나. 2번 주로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 이용이 된다. 맞아요. 요새는 잘 이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손목시계 이렇게 숫자들 판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액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치? 요새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옛날에 쓰던 핸드폰들이 이렇게 나왔단다. 3번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면서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게 액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야. 액체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란 뜻입니다. 결정이란 말이 고체란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리고 4번 이 특성이 최초로 발견된 후 실생활에 적용하여 널리 이용되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바로네. 바로. 그지? 이 특성이 발견된 후에 바로 실생활에 이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수업하면서 했던 얘기는 아니니까. 그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5번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빛이 통과되고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는 거고 전압이 걸리면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차단됩니다. 맞는 얘기고. 액정을 이용하여 만든 LCD는 액정이 광원이므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거기 지금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액정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 뒤에서 왼쪽에서 빛이 오고 있잖아. 별도의 빛을 내주는 발광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액정은 뒤에서 오는 빛을 가렸다 통과시켰다 가렸다 통과시켰다 이걸 하는 역할인 거지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건 틀린 얘기고요. 자,
401번. 가나다는 신소재를 이용한 예를 나타낸 겁니다. 다이오드, LED, LC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가는 순수 물질로 만든다. 가는 다이오드는 아니지. 이게 순수 물질은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반도체를 이용을 하는 거지. 아니죠. 니은. 나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그 모니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디귿. 다에 사용된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는 배경의 광원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치? 액정은 빛을 통과시키거나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402번. 자, 가나 그림이 있는데 가에서는 빛이 통과하니까 전압이 걸리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전압이 걸린 경우입니다. 기억. 가는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아니죠. 가는 전압이 걸리지 않은 경우예요. 니은. 액정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전류가 흐르느냐, 전압이 걸렸냐, 걸리지 않았냐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디귿. 나에서 전면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빛도 전자기파 파동이니까 진동을 하는데 얘가 요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애가 있고 요렇게 수평으로 빛은 수직과 수평으로 모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때 여기 앞에 뭐가 있으면 편광판이 있는데 편광판이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는 요렇게 수평으로 진동하는 애는 여기 딱 걸려버려요. 근데 누구는 수직으로 진동하는 애는 여기를 통과한단 말이지. 그죠? 그 쭉 가는데 언제? 나에서는 이 액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정이 있는 구간을 지나더라도 계속 요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 그죠? 네, 디귿은 맞는 얘기고. 403번. 자, 그림 가에서는 빛이 편광판 2개와 액정을 모두 통과하였고 그림 나에서는 빛이 후면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에서는 요렇게 통과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요게 뭐야? 나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나에서는 이게 액정을 통과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앞에 요렇게 편광판이 이번에는 수평으로 놓여 있는 편광판이에요. 수평으로 슬릿이 있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딱 뭐 한다는 거야? 막힌다는 거지, 여기에. 반면에 자, 뭐는 가를 통과한 놈은 여기 액정을 지나오면서 요렇게 진동 방향이 수평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요렇게 편광판이 있어도 여기를 계속 지나서 요렇게 계속 진동하면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에서는 그래서 후면의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한 거고 가에서는 편광판을 통과한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액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지우고 이제 그래핀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지워요. 자, 404번 한번 보시면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치? 자, 이 물질은 그래핀입니다. 흑연도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게 그래핀이에요. 맞는 얘기고. 강철보다 단단하다. 그죠? 얘들아, 우리가 화학결합에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같은 게 있는데 강철은 뭐겠어? 금속결합이겠지? 얘들아. 근데 이 지금 탄소, 육각형 모양 이거는 공유결합이에요. 금속결합이 강하겠니? 공유결합이 강하겠니? 공유결합이 훨씬 강해요. 왜? 얘네는 겹쳐서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강하겠지. 그죠? 그래서 훨씬 단단합니다.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보통 열이 잘 전도되면 전기도 잘 전도돼요. 그치? 자, 해서 얘네 기본적으로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 있잖아. 4개의 결합을 하잖아.
근데 얘네가 육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탄소들이 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개의 결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 전자 하나 남잖아. 그 전자 남는 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그치? 열도 잘 통하고. 구부리거나 접으면 전기 전도성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휘거나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기 전도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얇고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맞죠? 전자의 이동 속도가 규소로 만든 반도체보다 느리다. 아니, 훨씬 더 잘 흘러요. 전류가 더 잘 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등의 소재로 이용될 수가 있죠. 405번. 가와 나는 신소재를 나타낸 겁니다. 가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위에 자석 위에 뭐가 떠 있네? 초전도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핀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 가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전도체는 그죠? 왜? 저항이 0이니까. 그지? 니은. 나에 붕소, 알루미늄과 같은 불순물을 첨가하면 그건 반도체 얘기잖아. 이 그래핀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틀렸죠? 디귿. 가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나, 나는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다음에 406번. 이제 생체 모방 신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단순 암기해서 푸는 데니까 한번 봅시다. 자연을 모방한 기술을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자연의 생체와 이를 모방한 신소재를 옳게 짝진 건 뭐냐? 연잎은 자, 벨크로 테이프가 아니지. 거기서 그 벨크로 테이프는 뭐야? 독고마리 열매랑 연결돼야겠지.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연잎은 그게 그 밑에 방수가 되는 섬유 하면 되겠네. 왜? 연잎은 물방울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홍합이 수중접착제죠? 그지? 홍합이 그 바닷가에서도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거기서 그 홍합이 내뿜는 물질 중에 그죠? 물에 젖어도 접착력을 가지는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게코도마뱀이 의료용 패치. 이거 우리가 게코도마뱀의 하는 게 이제 넓적한 면에 달라붙는 거. 이제 요런 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등고래가, 흑등고래 이용하는 게 뭐지? 몰텍스 섬유? 몰텍스 섬유는 뭐 모르피나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 흑등고래는 뭘 이용하냐? 이건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독고마리 열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벨크로 테이프에 이용되는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407번. 자, 가나 다는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 벨크로 테이프, 아까 우리 봤던 그 독고마리 열매 얘기하는 거고, 몰텍스 섬유는 몰텍스 나비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중접착제, 이건 홍합 이용한다고 했죠. 기억. 가는 게코도마뱀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한 게 아니죠. 네, 틀렸고. 니은 나는 모르포나비 날개의 막이 가진 구조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디귿. 다는 홍합의 분비물인 족사를 모방하였다. 홍합의 분비물을 족사라고 하나 봐. 이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니은 디귿. 자, 408번. 자, 다음은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신소재에 대한 글입니다.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거미줄의 특성을 이용해서 방탄복이나 인공 힘줄, 낙하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였다. 자, 이렇게 신소재 생체를 모방한 제품의 한 가지만 예로 드시오. 독고마리 열매에서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그죠? 그거 뭐 쓰면 되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409번. 신소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뭐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다. 네. 그 다음에 2번. 자, 홍합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이거 아니지. 홍합의 분비물은 아까 했지만 수중접착제 이용하는 거잖아. 틀렸죠. 2번이 답이겠네. 계속 봅시다. 3번. 초전도체를 전력 수송에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항이 0이니까. 4번. 신소재의 개발에 따라 휴대전화의 성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그러겠지. 핸드폰 같은, 아까 얘기했지만 핸드폰 모니터도 예전에는 액정을 썼지만
요새는 뭐 LED나 뭐 이런 걸 쓰니까. 그지? 5번. 신소재는 기존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맞고요. 6번. 나노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작은 생명체를 모방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기도 한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03페이지에 보면 417번과 418번. 아까 얘기하지. 프린트 해왔을 텐데. 자, 그거 봅시다. 417번. 자, 최고 수준 도전 기출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자, A, B와 전지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더니 A에서 빛이 방출되었고, 자, X,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요렇게 X하고 Y가 있는데 이게 A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가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그죠? 긴 게.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됐어?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N형 반도체겠네. 그죠?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 틀렸죠? X는 N형 반도체입니다.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B는 그지?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네.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맞아요. A의 P형 반도체 속에 P형 반도체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의 P형 반도체 속에 양공은 P형 반도체 속의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N형 반도체 속의 전자는 PN 접합면 아니지 얘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지? 윗줄은 맞았는데 밑에 줄이 틀렸네. 그죠? 418번. 다음은 물체 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뭐 액체 질소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초전도체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A를 건전지와 전구에 연결한 후 스티로폼 용기에 넣고 액체 질소를 천천히 부었대. A를 꺼내서 자석 위에 가만히 놓아두었대요. 자,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다가 액체 질소를 붓고 난 후에 전구에 불이 켜졌다. 왜 그런 거야? 처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그지? 저항이 컸으니까.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저항이 작아진 거지.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석 위에 놓으면 둥둥 떠 있더래요. 이게 마이스너 효과 얘기하는 거죠.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 액체 질소의 온도는 임계 온도보다 낮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지. 니은 A의 전기 저항은 액체 질소를 붓기 전보다 부은 후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야. 기억, 니은이 그래서 전류 흘렀다는 얘기 하는 거고. 디귿. 과정 나에서 자석 위로 내려앉은 A의 임계 온도는, 자, 자석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대. 그럼 마이스너 효과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왜? 온도가 임계 온도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틀린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